2020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용 사전 직무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공헌 활동은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영어로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은 공동의 사회적 책임이다. 함께 만들어가는 어떤 사회의 책임. 자, 여기에는 어떤 나눔의 마음, 배려의 마음, 그리고 여기에는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경력이나 기술,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것을 재능이라고 하는데 이 재능을 기부하는 이게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자, 여기에는 제가 교재를 정리를 하면서 마음, 가장 중요하게 마음 심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나눔의 마음, 배려의 마음인데 가식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교재의 순서를 보면은 첫 단락에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 소개, 두 번째 단락은 은퇴 후 인생 설계와 사회공헌, 세 번째 단락에는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에 임하는 자세와 소통의 기술. 자,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단락에는 첫 번째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참여자 우수 사례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첫 번째 인생 후반기 사회 참여의 의의, 두 번째는 국내외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제2의 인생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단락에서는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참여자의 역할과 자세, 아주 중요하죠. 우리 선생님들이 참여자로서 갖춰야 할 자세입니다. 자, 여기서 이 자세는 우리 선생님들이 예전에 어떠한 직위에 있었고 어떠한 직장에 있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현재 우리 선생님들은 봉사, 자원봉사, 사회공헌 활동 참여자로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현장에서 필요한 소통의 기술. 세 번째는 소통 기술. 이것만 기억하자.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6. 자, 여기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교과서의 페이지를 나타내고 있으니 선생님들께서는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회 배경을 보면은, 자, 신중년은 전체 인구의 4분의 1, 생산 가능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0대, 60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5060 세대에 해당되는 이 신중년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을 했습니다. 명예퇴직이든 정년퇴직이든. 그리고 다른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거기에서 이렇게 종사를 한다든가 또는 노동시장 은퇴를 준비 중인 과도기 세대에 해당합니다. 고령자나 노인을 대신한 활력 있는 생활에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그리고 이 신중년 자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자,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의 배경은 페이지 6에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자, 현재 출산율이 1이 안 됩니다. 2명이서 1명을 낳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베이비 부모 등으로 신중년 세대가 급증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한국 전쟁 직후에 그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산업혁명 이후에 태어난 이 베이비 부모는 1년에 100만 명씩 태어났습니다. 제가 교육을 나가니 어느 곳에서 전라도 익산이죠. 익산인데 참여자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들 형제가 몇 명이나 됩니까? 했더니 어느 선생님이 3명이요. 어떤 선생님은 7명. 자, 더 많은 분 계십니까? 했더니 한 5 해가지고 웃음바다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이죠. 자, 그래서 그 선생님께는 제가 가지고 간 홍삼 액기스를 드렸습니다. 부모님 덕에 우리 선생님이 홍삼 액기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참 좋은 일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27년까지 지속 증가가 전망이 된다. 자, 신중년 세대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22년까지 가장 큰 인구 집단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 신중년 세대는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고등학교 이상이 대학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다. 퍼센트가 90% 이상이 됩니다. 자, 고도 성장의 주력으로 경력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농경사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고생을 많이 하는 세대죠. 그래서 산업사회에서 제조업을 통해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렇게 수출하는 이런 주역으로서 경제 성장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력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량 퇴직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의 자부심도 높은 편으로 민간기업, 교육, 금융, 의료 등의 다양한 어떤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중년 세대는 기대 수명이 이렇게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노동시장 참여 희망 연령도 증가했다. 그래서 72세까지 계속 계속 일을 하면서 소득을 가져오려고.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선생님들이 뭐 돈을 벌겠다라는 게 아니고 계속 소득을 올려서 어떤 유익하게 이렇게 사용되기를 바라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신중년 자체가 근면 성실하죠. 집에 쉬고 있으면 병이 나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노후에도 보람 있는 일을 하고자 생각하는 세대다. 그래서 일자리나 일거리를 희망하는 세대입니다. 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의 배경을 좀 더 살펴보면은, 자, 이런 신중년 세대는 능력이 있습니다. 경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 능력과 잠재성을 묻어두는 것은 퇴직자 개인으로 와서도 손실입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로도 손실이고 대한민국으로서도 손실입니다. 자, 이런 귀중한 자원을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자원을 다시 끌어안을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게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지역 현장에 시급한 서비스를 공익적 서비스입니다. 신중년 일자리와 연결을 하겠다.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죠. 자, 신중년의 소득 창출과 그리고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공하겠다. 소득 창출과 지역 경제 활력. 그래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 신중년 인구 비중 추이를 한번 보면요. 자, 1980년대에는 50세와 69세가 약 한 400만이었습니다. 그리고 30에서 49세가 800만이었습니다. 그리고 15세에서 29세가 1200만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40년이 흐른 2020년에 이렇게 살펴보니 역전이 되었습니다. 15세에서 29세는 약 한 800만, 그리고 30세와 49세, 그리고 50세와 69세가 약 한 1,500만이 조금 모자랍니다. 이렇게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이 지나는 이 시점에는 50세와 69세가 더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신중년 세대의 범위를 보면은 6.25 전쟁 1950년 전쟁 직후에서 1970년생까지를 신중년 세대라고 본다면 이 인구가 약 1456만 명, 총 인구의 28%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중년 세대는 앞선 세대에서 70세 이상, 고등학교 졸업자가 23.6%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가장 밝은 부분, 대학교 이상입니다. 14.8%를 이렇게 유지를 했는데, 우리 신중년 세대는 고등학교가 43%, 대학교가 53%, 50.3%, 그래서 합쳐서 93.3%. 대단히 높죠. 그래서 고학력입니다. 그리고 이후 세대는 우리 자녀들 세대죠. 자, 여기에는 두 개 합쳐서 거의 97%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이에 따른 그 근로 희망자 및 희망 연령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 55세에서 59세에서 물었습니다. 장래 근로 희망 연령은 몇 세까지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70세입니다. 70세까지 일하겠다. 자, 이 퍼센트가 약 38.8%가 됐습니다. 그리고 60세에서 64세에게 물었습니다. 몇 세까지 일하고 싶습니까? 72세. 그리고 퍼센트가 28.9%였습니다. 그리고 65세에서 69세에게 물었더니 근로 희망 연령이 75세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퍼센트는 16.3%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평균을 내보니까 근로 희망 연령은 72세가 되고요. 그리고 희망자는 28%였습니다. 대단히 높죠. 72세까지 일을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자, 페이지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배경을 좀 더 살펴보면요. 신중년의 사회공헌 기회 제공과 신중년 퇴직 전문 인력의 사회적 활용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자, 신중년에게 사회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사회적 활용, 그리고 일자리를 지원할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비영리단체나 사회적 기업은 공익적 서비스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는 재정적으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근로자를 많이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 신중년 세대들을
참여를 시키겠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자원봉사 사회공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으나 실제 참여율은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를 활성화할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자,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은 페이지 8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4에 근거해서 운영하는 사업이다. 자,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은 전문 지식 수준이 상당히 높죠. 우리 신중년 이 인구 집단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직장 생활만을 해온 이 신중년 세대들이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임을 하니 사회에 나와서 마땅히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라든가 또는 식당이나 이런 자영업을 운영을 하는데 쉽지는 않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자, 이런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리고 비영리단체와 사회적 기업 등의 이런 이와 같은 신중년을 어떤 역할과 책임을 다하게끔 하겠다. 그리고 비영리 영역 등 민간에 직접 기여함으로써 공익적 사회 서비스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이런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은 자원봉사. 자, 자원봉사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계수단형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돈을 받습니다. 최저임금 받습니다. 그런데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은 돈을 받습니다. 1시간에 2,000원 받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결합한 봉사적 성격의 일자리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은 뭐라고요? 봉사적 성격의 일자리다. 이렇게 정의를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생계보다는 성취가 됩니다. 자, 1시간에 2,000원을 받는데 5시간이면 10,000원입니다. 생계 유지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생계보다는 성취감이요, 자기 만족감입니다.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서 어떤 자긍심, 보람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만족감을 추구한다. 자, 페이지 보면은 이와 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자, 도식화된 걸 한번 살펴보면요.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의 배경은 신중년의 사회공헌 기회 제공과 퇴직 전문 인력의 사회적 활용 및 일자리 지원입니다. 그리고 비영리 단체, 사회적 기업 등의 전문가에 대한 만성적 수요 존재입니다. 그리고 신중년의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가 필요하다. 자, 이런 걸 배경을 통해서, 자,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은 신중년이 가지고 있는 직장을 통해서 쌓아온 경력, 그리고 기술 자격 등을 취등한 전문성을 또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우수한 인력을, 자, 비영리 단체나 사회적 기업, 자, 여기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요 인력을 필요하는 참여기관, 자, 요것을 연결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비영리 영역의 사회 서비스를 확대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신중현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 이게 신중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9페이지에 가서요. 신중현 사회공헌활동 개념은 자원봉사활동과 많은 부분이 닮아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공헌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를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자원봉사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자,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이게 자원봉사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시간, 여유 있는 시간이 있어야 자원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능을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 자, 우월감. 자, 우리 선생님들이 시간이 있다, 그리고 재능이 있다, 그리고 경제력이 있다. 자, 그래서 어떤 이런 우월감에 의해서 베풀어주는 것이다.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시간, 재능, 경제적인 거, 자, 이런 걸 나누어주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눔의 마음이 자원봉사입니다. 그래서 우월감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희생적인 것이냐? 그래서 제가 어디 강의를 나가면은 우리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자원봉사란 희생적인 것입니까? 대답하시기를 약 60% 정도가 희생적인 것. 그리고 아니다 라고 답하는 분들이 한 40% 정도가 됩니다. 적당한 예가 될지는 모르지만, 자, 자원봉사가 희생적인 것이라면, 자, 만약에 우리 선생님이 예를 들어 봅시다. 내일 고아원에 사회공헌 활동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 3살짜리 또는 6살짜리, 9살짜리 고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정이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서 매일 정해진 날짜에 사회공헌 활동을 갑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정이 들어서 우리 천사 같은 선생님이 올 날만을 기다립니다. 자, 그런데 자, 내일 가게 됐는데 시집간 딸이 엄마, 내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이를 좀 봐달라. 그래서 친정엄마는 귀여운 손주를 봐줘야 되니 너무 즐거운 거죠. 자, 그런데 내일 사회공헌 활동을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 선생님은 갈등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를 보려고 하니 사회공헌 활동을 못 가. 사회공헌 활동을 하니 내 귀여운 손주를 못 봐요. 자,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를 데리고 가면 되죠. 고아원에는 데리고 가면 안 되죠. 아기를 다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사회공헌 활동을 가게 되면은 손주를 보는 너무나 행복한 일을 못하게 되는 어떤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희생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은 봉사활동이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정해진 날짜에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사회공헌 활동은 우월감이나 희생심이 아닙니다. 나의 것을 개인이나 지역사회와 나눈다는 사람. 그리고 손주는 너가 보고 나는 내가 항상 해오던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는 마음. 상대방에게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않는 이런 마음. 이게 진정한 자원봉사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원봉사는 무보수성입니다. 자발성에 기반을 둔 봉사요. 재정지원 일자리는
취약계층을 우선 고용하는 생계수단형 일자리입니다. 가장 흔한 예가 공공근로 사업이죠. 공공근로 사업. 자, 그리고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은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하여 비영리 영역에서의 공익적 사회 서비스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탄력적 참여 시간입니다. 재정지원 일자리는 출근해야 할 시간에 항상 출근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은 일주일에 한 번 참여하셔도 되고 한 달에 한 번 참여하셔도 됩니다. 단지 정해진 날짜와 시간은 엄수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탄력적으로 변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에 필요한 수당 및 실비를 지원받습니다. 그 수당은 2,000원이고요. 실비는 교통비 3,000원과 식대 6,000원에서 9,000원이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계 걱정 없는 유인력의 봉사적 성격의 일자리다. 자, 개념의 차이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자원봉사는 이타심이 기반을 두고 있다. 그 사회공헌 활동은 자원봉사를 많이 이렇게 닮았다고 했습니다. 자, 닮았는데 뭐가 다르냐 한번 살펴보겠다는 얘기죠. 자, 자원봉사는 이타심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럼 이타심이 뭐냐? 자, 여기에 정의를 해두었습니다. 이기심의 반대. 이기심의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남을 위한 마음. 자, 근데 그 마음이 남을 위한 마음인데 가식적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질된 마음이어야 한다. 이게 이타심입니다. 남을 위한 마음. 그래서 미국 철학자 스티븐 포스트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에 대해 우리는 질투와 시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타심은 사심없이 기뻐하는 것. 우리 흔히 남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다. 이거 비슷하겠죠. 그리고 그런 기쁨을 위해 남을 보살피고 봉사하는 행위에 참여하는 것. 다른 사람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누리면서 어떤 그런 기쁨을 갖게끔 보살피고 봉사하는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이타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회공헌은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자, 공동체성이 기반을 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 참여자 선생님 활동하는 곳이 참여기관인데 그 참여기관은 비영리법인이요, 비영리단체요, 사회적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 기업은 공익적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공익적 가치 생산 활동을 한다. 이게 사회공헌 활동이겠죠. 자, 직업의 경제 활동이요. 자원봉사는 무보수요 비영리입니다. 그리고 사회공헌은 무보수요 비영리입니다. 근데 2,000원을 받죠. 그래서 무보수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만은, 근데 그 2,000원은 보수라고 볼 수는 또 없습니다. 정당한 보수는 최저임금을 받아야겠죠. 자, 그리고 비영리, 그리고 직업은 영리활동이다. 그리고 자원봉사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노동력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자원봉사를 하신 선생님들은 연탄 배달이나 또는 어느 마을에 가서 환경 정리, 청소를 해준다든가, 또는 농촌에 가서 농민들을 도와주는 농활활동, 이러한 것들이 자원봉사에 해당이 되겠죠. 자, 여기에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자, 반면에 사회공헌 활동은 보유자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자, 그래서 차후에 또
설명이 있겠지만 경영 전략에 대한 서포트를 한다든가 또는 상담 멘토링을 한다든가 또는 문화예술 활동, 악기를 배워서 공연을 통해서 노인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든가 자 이런 보유자원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사회공헌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은 전문기술이 중심이 되고요. 자원봉사는 영역이 흡수하지만 방금 설명드렸듯이 사회공헌활동은 영역이 이렇게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직업은 개인 영역에 해당되겠죠. 자, 중국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해봤습니다. 1시간 동안 행복해지고 싶으면 낮잠을 주무시라. 그리고 하루 동안 행복해지고 싶다면 낚시를 하라. 한 달 동안 행복해지고 싶다면 결혼을 하라. 결혼하면 한 달 동안 행복하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행복해지고 싶다면 재산을 물려받으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평생 행복하려면 누군가를 도와주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을 도와주면 평생 행복해진다는 얘기죠. 자, 내가 나를 모르면 후진국이요. 우리 사회생활을 통해서 많이 봐왔습니다. 겪어왔습니다. 나 자신도 모르고 앞에서 이렇게 나서서 일을 망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후진국입니다. 그리고 나만 알면 중진국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은 나만 알면서 이렇게 살아온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중진국 시절이죠. 자, 그런데 우리 선생님, 이제는 선진국으로 가야 됩니다. 경제구조도 우리 대한민국은 GDP 35,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진입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제뿐만 아니라 그런 남도 이렇게 알면서 그죠? 가는 그죠? 이게 진정한 선진국이다라는 게 중국의 격언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과 유사활동의 차이점 페이지 10에 있습니다. 자, 자원봉사는 무거스승요 자발성에 기반을 둔 봉사요. 재정기원 일자리는 취약계층 우선 고용하는 생계수단형 일자리다. 그리고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하여 비영리 영역에서 공익적 사회 서비스를 확대하고 탄력적 참여시간, 활동에 필요한 수단 및 실비 지원을 받고 생계에 걱정 없는 유인력의 봉사적 성격의 일자리라고 앞에서 설명을 했고 이렇게 정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10페이지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자원봉사는 시작은 쉽지 않지만 활동을 해보면 또다시 자원봉사를 하기는 어렵지 않다. 시작이 말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원봉사는 나눔의 실천이요. 자신의 잠재 능력을 개발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육을 나가면은 어떤 선생님들은 악기를 다루는 것, 어떤 선생님들은 서예를 하시는 것, 어떤 선생님은 시방송을 하시는 것, 자, 다양한 이런 잠재 능력을 개발해서 기존의 사회공헌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서 자아실현, 자긍심과 자기 만족감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자아실현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자, 최근 자원봉사의 중요한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요. 재능봉사입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재능과 기술, 직업적 경력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나누는 것. 이게 최근 자원봉사의 중요한 흐름이에요.
그리고 프로보노라고 합니다. 자, 이 프로보노는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돕는 활동을 프로보노라고 합니다. 서구에서는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성, 자, 어떤 예가 있냐면은 디자인 회사는 어떤 로고를 개발해서 이 디자인 회사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이 로고를 개발해서 사회적 기업에 봉사하는 거. 그죠? 그래서 디자인 회사 임직원들이 사회적 기업의 로고를 개발해 주는 것. 그리고 노무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사회적 기업의 취업 기축을 개발해 주는 활동. 자, 이런 게 이제 프로보노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또 이런 전문성, 능력을 발휘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고, 그죠?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어떤 그런 잠재되어 있던 어떤 그런 능력을 개발해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우리 참여자님들이 만족도와 지속성이 높아집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종종 발생이 됩니다. 자, 참여자의 경력을 우선시하며, 자, 신중년 사회봉사활동은 참여자의 경력을 최우선시합니다. 그리고 참여기관의 업무 영역에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경력과 필요로 하는 어떤 이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경력을 필요로 하는 참여기관에 여기에 배치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신중년 사회봉사활동은 재능봉사나 프로보노 서비스와 비슷하다. 그리고 활동 분야는 경영전략, 마케팅 홍보, 인사노무, 외국어, 사회서비스, IT정보와 법률법무, 문화예술, 행정지원, 교육연구, 상담, 멘토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 그래서 활동할 수 있는 이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자, 50대 이상 이후에 자원봉사 참여율과 향후 참여 의사를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 50에서 59세는 12.6%가 자원봉사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고, 60대 이상은 8.1%, 65세 이상은 6.5%, 상당히 낮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 통계청에서 자원봉사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50대 이상에게. 그래서 향후에 자원봉사에 참여하겠다 87.6%나 되었습니다. 자, 사업 운영 절차는요, 페이지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운영기관이 사업 공고를 합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언제부터 모집을 하고 언제부터 사업 시행을 하겠다, 이런 사업 공고를 하고요. 그러면 참여기관과 참여자가 신청을 하겠죠. 자,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운영기관이 참여자 선생님과 참여기관을 이렇게 선정을 해요. 그리고 상호간의 어떤 경력과 참여자의 경력을 필요로 하느냐, 운영기관이 필요로 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연계를 시도합니다. 연계가 성사되면 참여기관은 사전 직무교육을 이렇게 필히 이수를 해야 됩니다. 자,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지원금 지급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참여자 선생님과 참여기관은 사회봉사활동 지원 사업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참여 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지켜야 할 사항을 반드시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활동 과정 중에 참여자와 참여기관은, 자, 우리 참여자 선생님과 참여기관은 서로 합의해서 어떠한 활동을 하겠다, 그리고 어느 선까지 하겠다, 서로 합의해서 설정한 활동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참여 선생님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상을 참여기관이 요구하게 되면은 참여 선생님도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협의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운영주체별 추진체계 페이지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요. 자,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사업 수행을 하는데, 자, 운영기관이 있습니다. 운영기관. 자, 운영기관은 참여자 선생님을 모집하겠다 해서 광고를 하게 되면은, 공고를 하게 되면은 참여자 선생님이 신청을 합니다. 그럼 운영기관에서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참여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나 경력을 살펴서 우리 참여자 선생님이 참여하는데 이상이 없는가? 그 결과를 참여자 선생님한테 통보를 해드리고 또 참여기관이 참여자 선생님을 모셔와서 공익적 서비스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신청을 합니다. 그럼 운영기관이 신청한 이 참여기관이 비영리 법인이요, 비영리 단체인가 또는 사회적 기업인가 심의를 거쳐서 타당하면 참여기관을 선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참여자 선생님과 참여기관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서로 연계를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연계가 되면 서로 어떤 활동을 하겠다 서로 협의를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참여 선생님이 교육을 받으시는데 2019년도에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는 8시간만 2020년에는 2019년에 8시간을 받으셨다라고 했을 때 2020년에는 4시간만 교육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기관은 4시간을 교육을 받고요. 그리고 2020년에 처음 참여자 선생님으로서 참여하시는 선생님은 8시간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참여 선생님이 교육을 받으시고 활동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참여 선생님이 영어 교사로서 은퇴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참여기관에서 영어 선생님을 원하는 곳이 없어요. 그러면 이 참여 선생님이 교육을 받고 계속 대기 상태 또는 활동을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민원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활동을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했는데 70이 다 돼가시는 참여 선생님이 왜 나는 교육을 받았는데 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운영기관에서 연계를 안 시켜주냐. 자, 그래서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선생님들이 꼭 아시고 가셔야 되는 거. 민원 발생되면 안 됩니다. 왜? 운영기관을 받아온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참여 선생님과 참여기관을 위해서 다 소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서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을 위해서 받아온 사업비를 다른 사업에 유용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받아온 예산을 다 소진을 하기 위해서는 참여 선생님이 활동할 수 있는 참여기관을 많이 모집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운영기관은 또 모집을 해야 돼요. 자,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사업비를 반납을 해야 돼요. 이걸 흔히 우리는 부용처리라고 그러는데요. 자, 그랬을 경우에는 운영기관이 사업을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이 삭감이 됩니다. 그걸 운영기관이 당길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운영기관이 참여기관 모집에 엄청 심혈을 기울여서 활동을 하신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민원 신청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기관에서 교육을 이렇게 받으셔야 되고, 자, 운영주체별 역할을 페이지 12에 이렇게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자, 고용노동부는 신중현 사회공헌활동 운영지침을 이렇게 제정하고
있는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개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결과를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의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지원사업 운영기관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운영기관 선정을 합니다. 어디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리고 운영기관에 잘 운영을 하고 있느냐? 관리, 감독 또는 집행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모델을 발굴을 하고요. 그리고 개선사항이 있느냐? 이걸 또 이제 발굴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반영을 하겠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총괄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영기관은 참여자와 참여기관 발굴 및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그랬죠. 그리고 참여기관을 연계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참여자와 참여기관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참여 선생님과 참여기관 담당 선생님을 이렇게 모시고 간담회를 이렇게 개최를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우리 참여 선생님과 참여기관의 연계가 잘 되겠죠. 자, 그리고 고용센터,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하고요. 그리고 사회공헌활동 참여자의 이력이나 통계 관리를 전산 시스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 선생님들이 활동 관리, 참여 수당이나 활동 실비 지급, 그리고 잘못 지급된 활동 실비나 수당의 반환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 운영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 선생님들이 잘 활동을 하고 계시는가 현장 점검도 하고요. 부정수급도 관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참여 선생님들이 혹 다칠 염려가 있으니까 상해 보험도 가입을 해드리고 관리를 합니다. 그 사업 운영 현황 및 시행 결과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보고를 하고요. 참여 종료 후에 선생님들이 참여자로서 활동을 종료를 했을 경우에는 취업 희망자에 대해 사회적 기업 창업 동아리 운영 및 자원봉사 정보, 활동 지원 정보 등을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참여자와 참여기관의 만족도 조사 및 개선 사항을 체킹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의 사업을 수행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합니다. 그 참여기관은 참여자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사항을 협의를 하고요. 참여자와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활동 시간에 따른 지원금 지급 신청을 참여기관에서 합니다. 신청을 하면 운영기관에서 이제 선생님들 통장으로 지원금을 이렇게 입금을 해줍니다. 어디에서? 운영기관에서. 참여기관은 지원금 신청만 해드린다는 거. 그리고 교육기관은 참여자와 참여기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 용어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요. 페이지 13에 신중년은 고령자 고용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하고요. 사용호는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비영리 영역에서 어떤 공익적 사회 서비스로서 봉사적 성격의 활동을 사회에 공헌해 한다. 자, 운영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선정한 간접 보조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운영기관의 책임하에 사업 과정을 집행,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자, 참여자는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신중년 세대를 말하고요. 자, 참여기관은 참여자가 사회서비스 등의 활동을 하는 기관 및 단체죠. 그리고 교육기관은 이렇게 기초소양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